좋아하는 동물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강아지요. 이유는 귀여워서 라고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또 어머님도 답답하시고 쓰는 아이들도 답답해지는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쓰면 훨씬 수월하게 생각을 구체화해서 글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치동 헤더쌤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이 엄마표 혹 학원에서 하는 이 라이팅 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 몇 가지 팁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에세이 라이팅 시리즈는 아시죠? 제가 찍었던 이 시리즈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부해 주시더라고요. 블로그나 카페 등에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 영어 라이팅은 사실 아웃풋이라는 개념이 큰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아웃풋이라기보다는 영어라는 언어를 껍질로 씌운 생각, 사고 활동이라는 개념이 제겐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영어라는 껍질, 겉을 충분히 알아야 하고 그래야 속 알맹이로 가기 때문에 영어로 문장을 쓸 수 있을 때까지는 실력은 기본적으로 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통은 책 읽기, 필사하기, 문장 조합하기 등 여러 인풋을 통해 문장 형태를 아이들이 익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 형태를 접했다라고 하면 자신의 생각, 을 영어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민하시는 것들이 바로 한 주제에 대한 글쓰기일 것입니다. 일기를 써보니 주로 listing, 나열하는 방식만 쓰잖아요. 한국어로도 나는 뭐뭐 했다, 그리고 뭐뭐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분이 참 좋았다, 끝!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나열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글쓰기 양은 늘어날 수 있으나 질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생각 부분을 어떻게 늘려줄 수 있는지, 어떻게 유도해 줄 수 있는지, 글쓰기를 어떻게 다채롭게 할 수 있는지 수업에서 사용하는 팁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세이 라이팅에서도 이 브레인스토밍을 잘 이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려고 하니 아이들의 생각이 도통 꺼내지지 않는다는 피드백들 한 번씩 들려왔거든요. 그냥 뭉텅이로 좋다, 귀엽다 이렇게만 나온다는 거죠. 먼저는 이런 이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아무리 디테일 써라, 설명 더 넣어라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요. 사람마다의 디테일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여기서 얼만큼 생각하라는 건지 어떤 게 디테일이라는 건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 할 때 디테일을 강조하시지 마시고요. 이 방법을 써볼 것을 저는 권해드려요. 제가 쓰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비교해주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에 대해서 써보라고 했더니 우리 친구 한 명이 뭐라고 썼었냐면요. 하와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공기가 좋아서, 두 번째, 서핑을 할 수 있어서 라고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었냐면요. 이 주제에 대한 답이 하와이가 굳이 아니어도 제주도여도 똑같은 디테일이 나올 거라고 말해줬어요. 제주도도 공기 좋고 또 서핑을 할 수 있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굳이 하와이라고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만 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해줬더니 우리 친구가 그때서야 이해하고 하와이에만 볼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좋은 여행지라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왔던 이유가 첫 번째, 여행지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다양하다라고 하면서 서핑, 스노클링, 태닝, 하이킹, 쇼핑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이유로는요. 하와이에서만 있는 유명한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유명한 무스비, 아사이볼이라든지 이런 디테일들을 꺼낼 수 있었죠. 어떤가요? 단순히 말해봐. 넓은 범주에서 말하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크게만 생각하고 디테일 잡기를 어려워합니다. 그 정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본인이 대답이 유일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나서는 대답하기가 쉬워졌어요. 다른 예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동물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강아지요. 이유는 귀여워서 라고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한 문단 정도는 쓰게 해야 되는데 귀여워서 it's cute 하고 한 문장으로 글이 끝나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이때 엄마가 혹은 선생님이 더 쓰라고 하니까 쓸말 없는데 겨우겨우 생각해서 이상한 글이 나오기도 하고 역시 라이팅은 재미없는 거야. 어려운 거야.
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도와주신다고 하면서 뭐가 귀여운데? 라고 질문도 주실 거예요. 그때 아이들은 아니 그냥 귀여워서 귀여운데, 얼굴이 귀여운데, 이 정도로 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머님도 답답하시고 우리 아이들, 쓰는 아이들도 답답해지는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교를 쓰면 훨씬 수월하게 생각을 구체화해서 글을 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귀엽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아지하고 가장 많이 대조되는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할 말이 많아질 수 있어요. 아,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이어서 혼자 조용하게 지내는 걸 즐기는 반면 강아지들은 함께 하는 걸 좋아해. 나랑 같이 놀고 싶어. 같이 놀 수 있어서 난 강아지가 좋아.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 강아지는 고양이와 다르게 훈련도 하고 또 산책도 같이 나갈 수 있어. 그래서 내 말을 잘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교감은 하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어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귀여워 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이유들이 잡혀졌죠. 물론 귀엽다고 할 때 해줄 수 있는 질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가 귀여워? 라고 묻기보다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강아지가 귀여워 보였어?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요. 엄마한텐 고양이가 더 귀여운데 우리 땡땡이는 강아지가 왜 더 귀여울까? 라고 상황을 제안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시간 안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먼저 나와야 쓸말도 있고 그 쓸말을 조합해서 적는 것이 결국 라이팅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라이팅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크게 묻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라이팅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제시할 때 굉장히 작은 디테일만 말하고 끝나는 경우도 반대 경우로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예시 들어볼까요? 가장 여행하고 싶은 여행지 하와이, 그 예시 들어볼게요. 하와이를 꼽은 이유 중 하나가 공기가 좋아서였어요. 이렇게 공기가 좋다라고 적으면 여기서 예시나 다른 디테일을 덧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할 말도 없고요. 이때 제가 말한 이 크게 묻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기가 좋다라는 상위 개념을 생각해 보시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자연이라는 큰 개념이 그 위에 있죠. 그래서 공기가 좋다라고 하는 말 대신 자연이 좋다라고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디테일로 쓸 말들이 생깁니다. 자연이 좋기 때문에 푸르는 나무, 숲도 볼 수 있고 공기도 좋았고 물도 맑아서 물속에서 놀면서 물고기들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떤가요? 정말 꿀팁이죠? 이렇게 라이팅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라이팅 팁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브레인스토밍 하다가 막막할 때 비교하기, 크게 묻기 생각하셔서 풍성한 글쓰기 연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